네, 12월 23일 목요일 아침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를 했던 세계적 석학들이 미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찰스 리버라고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네. 대한 배심원단의 편결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찰스 리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인재 확충 프로그램이죠. 천인 계획에 협조를 했다는 혐의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죄가 났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도 중국의 천인 계획에 협조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크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뭔가 하면 찰스 리버 교수라는 이 개인한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나노 기술 분야에 있어서 나노 디바이스라는 그런 걸 개발을 한 사람인데 네. 굉장히 말하자면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계에 있어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울프상을 수상을 하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어디서 체포가 됐는가 하면 하버드대 교정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작년 네. 1월에. 그리고 그 당시에 직책이 하버드대 화학생물과 학과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포가 된 것 자체가 중국의 천인 계획의 문제가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 1심을 지금 받아오다가 네.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젠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죄라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범죄 경력은 당연히 없는 사람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혈액암을 앓고 있다 그러네요. 림프종을 앓고 있는데 네. 말기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네. 결국 한 6개월 정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세계적인 석학에서 병도 얻고 결국은 너무 또 안타깝네요.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비운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석학이 결국엔 중국에 이렇게 협조한 사실을 시인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체포 당시에는 부인을 했는데 FBI하고 그 신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 포섭을 할 때 네. 돈을 사용을 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중국 계좌에 네. 우한기술대학이 송금한 20만 달러가 있다 이렇게 실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저질렀던 이유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업계, 네. 그 학계에 발을 넓혀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규제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좀 내려받을 수 있는 앱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 전화기 써보면 알지만은 앱 숫자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 앱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하면은 2018년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7.6% 정도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앱스토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애플리케이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가 줄어드는가 하면 네. 452만 개에서 278만 개로 그러니까 무려 38.5%, 네. 40% 가까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특히 게임 앱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정도 됐죠. 네. 2년 동안에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하면 91만 개에서 68만 개로 줄어든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 고용 시장에도 굉장히 충격을 좀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현재 앱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 청소년들의 게임 앱 사용 시간을 갖다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외에도 이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앱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에 접했던 기사로는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 상당한 보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이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으면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아이치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전체 직원의 20%를 갖다가 해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한 7,700명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000명 가까이 1,500명 정도가 해고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콰이서우라고 네. 짧은 동영상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까지 직원들의 10%를 갖다가 퇴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네. 이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원들을 갖다 많이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이 연말 되면 좀 사람들을 정리하고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그렇군요. 일반적인 방법은 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 정리를 하는데 네. 최근에 대규모 이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게임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빅테크들 그러니까 네. 중국의 공동 부유의 어떤 방향성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중국도 요즘 들어서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학교 졸업이 여름에 졸업을 하죠. 네, 그렇죠. 가을 학기가 1학기가 되고 우리하고는 네. 다르죠. 근데 금년에 그 여름 학기 졸업을 한 대학생 숫자가 몇 명쯤 되는가 하면 920만 명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이 920만 명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 대학원 진학하는 사람들 빼고 나면 대략 한 8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찾는데 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8%를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국 경제 성장률 8%가 지켜지냐 마냐 하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큼 대학 졸업생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겨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유심히 바라본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8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대졸자들한테 일자리를 제대로 못 줘서 실업자가 양산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볼 것 같으면은 4분기에는 뭐 4%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용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고 이게 다른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달리 물론 자본주의 사회도 청년 실업이 많으면은 사회가 불안정하지만은 특히 중국과 같은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제대로 일자리를 주어지지 못한다면은 사회 불안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국가 공무원 시험 이름이 고카오라는 그런 시험인데 이 여기에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가 하면은 작년에 157만 명에서 금년에 212만 명으로 그러니까 35%가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시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공시생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중국의 전반적인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 불안과도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문제가 그래서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왜 중요하냐 네. 하는 게 결국은 GDP 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일자리를 제공을 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사회 안정의 바탕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헝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적인 디폴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자자오예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규모로 봐서는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 중국에서 한 25위쯤 되는 회사인데 달러 부채로 봐서는 헝다에서 이어가지고 두 번째 정도 해당이 됩니다. 총 한 117억 달러 규모의 달러 부채를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결국 말하자면 계속 디폴트가 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결국은 고용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규제 계속해서 또 뭐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 앱이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증권가, 특히 여의도 증권가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죠. 바로 오빠장입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르다가 빠진다라고 해서 오빠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 초에 왜 올랐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뭐 시장이 어떻다, 유동성이 어떻다,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미국이 어떻게 한다더라 네, 이걸 네. 다 빼놓고 네.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뭡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럼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 올해 초 주식을 많이 샀던 세력은 개인들이었죠. 네. 그런데 이 개인들이 지금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은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순매수가 64조쯤 되고요. 네. 그리고 늘어난 고객 예탁금 규모가 36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따지면은 네. 개인들 자금 100조가 증권시장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년에도 계속 이토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은 고객 예탁금 늘어난 거하고 개인 순매수하고 합치면은 한 7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8월 달까지는 이렇게 이어지다가 가을에 찬바람 불기 시작한 이후로 덜커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1월에는 개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네. 얼마나 매도를 했는가 하면은 11월 달에 2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했고 12월 달은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4조 4천억 원어치를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말하자면은 경제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교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노름판처럼 네. 딱 이렇게 갇혀 있는 어떤 시장이라 그러면은 결국 돈이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현재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네. 개인이 털고 나간 만큼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사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11월, 12월 달에. 근데 외국인들의 사는 이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사는가 하면 떨어지는 거를 갖다 받쳐서 사지 네. 결코 끌어당겨서 사지는 않거든요. 예전하고 너무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가가 결국은 좀 오르면은 개인들이 팔고 나가고 그걸 갖다가 밑에서 받고. 외국인 투자들이 받아먹고 하는 그런 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빠지는 장. 그래서 오빠장이 되는데 네. 이게 내년에 정말 오르면 또 오르는 장. 네. 오르고 오르는 장. 네. 오장이나 오또장이나 뭐 네. 이걸로 그러게요. 바뀌어야 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좀 뭔가 재미있는 신조어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또 재밌게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원인들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첫 앵커님?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말 앞두고 빠지는 것. 네. 이 부분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대주주 양도세 부과 문제 때문에 10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앞두고 올랐을 때 팔고 다시 새해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그래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한 2조 원대 정도 순매도였거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무래도 이 빚에 대한 부채에 네.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부채 상환을 위한 매물들이 꽤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부세 납부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다. 뭐 이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결국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도 많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도 많이 내게 됐고 이걸 위해서 종부세 내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좀 처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은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것들은 1월 달 넘어가면 다시 투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맞아 떨어진다면은 오빠장은 금년 말로 대충 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